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반도체 업체의 2분기 실적을 갖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 미국의 IRA법,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5월 달에 조 바이든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날아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갔죠. 이게 이제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 그런 카드였는데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하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렌트카 분야에서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자동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퇴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할인 정책을 피면서 미국 시장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반도체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게 생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칩스법이라는 반도체 과학법이 통과되고 여기에 대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면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칩스법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독소 조항이라고 알려지는 건 초과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최대 약 한 75%까지 환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특징인 수익이 많이 날 때 그 많이 난 수익을 갖고 그 이후에 불황기 때 이제 투자를 이연하면서 버틴다는 그런 일반적인 산업 시장의 그 시장의 룰을 그 위배하게 되는 거죠. 왜? 미국 정부가 회수해 간 이 수익을 나중에 불황이 왔을 때 미국 정부가 보조금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미국 공장이나 미국 기업,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되돌려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핵심 정보들을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그 추가적인 연구개발비 없이 우리 반도체 공정 기술을 고스란히 빼먹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했던 이 공정 기술을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게 공짜로 상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접근권이 보장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긴 굉장히 어렵죠.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를 미국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독소 조항입니다. 그리고 뭐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데리고 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지급 제한의 대상이 우리나라 기업, 즉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미국 진출한 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런 독소 조항들을 그 반도체 과학법은 담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그 반도체 공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시아난과 수저우의 공장을 갖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렌에 갖고 있는데요. 특히 다렌 공장은 낸드 프레시 공장으로 이게 미국 인텔에게 인수한 90억 달러에 인수한 그 공장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인수를 위한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인수가 완료되면 우리는 그 미국 인텔에게 20억 달러를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그 미국 정부의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이 인텔이 SK 하이닉스에게 이 낸드 프레시 사업 부분을 넘겼다는 겁니다. 인텔은 내부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알았을 것 같고, 그런 정보를 취득하고 나서 다른 공장을 포기해버린 거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인수한 이 다른 공장을 제대로 그 운영도, 가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20억 달러를 이 미국 기업인 인텔에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내놓은 이 칩스법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무용지물화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의 칩스법의 가장 큰 피해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SK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에 투자한 것을 보면 SK는 전량 이 중국에만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이 공장을 하나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번에 또 공장을 내기로 했고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처음으로 미국에 공장을 내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가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미국의 칩스법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별 반도체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 확실히 작년 하반기 이후로 꺾인 게 보이는데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를 수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역 수지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 특히 2023년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는 확실하게 줄어든 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23년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 굉장히 나쁩니다. 부정적이고 적자를 내고 있고 이 적자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수익 면에서도 지금 보면 컴퓨터니 모바일이니 엠베디드니 스토리지니 각 분야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거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각 분야별로 다 줄고 있어요.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산업 전체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분기 가이던스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여전히 최소한 2분기 이상은 이 반도체 분야의 적자가 부진이 이어질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기다가 또 실적을 발표한 날은 크게 올랐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을 한 이유가 중국 국가사이버 정보 판권실에서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칩에 중국 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시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결코 작은 건 아닌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접근권에 규제를 두고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 다 지금 크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중국도 반도체 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도체 패권주의가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던 헤게모니, 기득권을 빼앗아서 미국 기업, 지금 인텔과 마이크론이 이 시장을 주도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는 또 무역 관계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이러한 관계를 미국 정부가 끼어들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통상 마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너무나 우리들의 상상 이상으로 무능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몇 년만 지나면 우리는 반도체 쪽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누리고 있던 이 지위를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이런 식의 지금 불황이 1년만 이어지면 SK 하이닉스는 파산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될 경우 SK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분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져가고 낸드 프레시는 다시 인텔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을 포기했던 게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낸드 시장을 가져갈 경우에는 인텔은 단번에 낸드 프레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번 미국 반도체법, 칩스법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투자들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